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또 사랑하시는 유영만 교수의 100번째 책 코나투스의 출판 기념회가 장충동 소재 그랜드 엠바서더 서울 풀만 호텔 19층에서 열렸습니다. 사람이 평생 한 권의 책도 쓰기 어려운데 100권의 책을 쓰다니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모저모를 권대욱TV가 담았습니다. 가정행복코치 이수경 회장의 강사 소개입니다. 많은 강사 소개를 들어봤지만 그 자체로 예술이고 감동입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분이지만 제게는 더 특별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제 세 번째 책에 추천사를 써주셨거든요. 책 100권 쓴 사람한테 3권 썼다는 얘기가 좀 쪽팔리지만 자, 이분의 직업이 뭘까요? 교수, 작가, 의사. 이분 스스로를 지식생태학자, 지식상보니까 의사라고 그러지만 저는 이분을 체험 철학자, 현실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뭔가를 하면 그 경험을 반드시 글로 남기는 사람. 동고 시절 용접을 하다 철판에 보름달만한 구멍을 낸 사연도 그에게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사유하는 철학자로서의 서막이었습니다. 운동을 하면 운동에 관한 책을,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에 관한 책을, 사하라 사막을 다녀오면 어김없이 그에 관한 책을 읽으면 그 책에 관한 책을 쓰는 작가. 그래서 저는 오늘 드디어 100번째 책 코나투스를 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유영만 교수를 이 책을 볼 때마다 흔히 보는 에세이가 아니라 몸의 철학서이자 시집이자 연애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작가는 책상에서 글만 쓰는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유 작가는 아닙니다. 몸으로 글을 씁니다. 여러분, 100권의 책이 그냥 나옵니까? 유 작가는 말합니다. 책 쓰기는 애쓰기다. 정말 몸부림 끝에 쓴 육체 노동이다. 그래서 이번 책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문장 건축 노동자라는 새로운 직업을 끼워넣습니다. 자, 유 작가의 말을 계속 들어볼까요? 100권의 책은 100번의 고행이 남긴 상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유영만 작가의 책을 볼 때 언어의 마술사라고 부릅니다. 이분의 글을 읽으면 무릎을 탁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의미심장한 이야기는 의미를 심장에 꽂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의미를 재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전거 타기는요, 땀과 바퀴가 쉬지 않고 입맞춤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는 장편 연애소설의 주인공이 된다. 지금까지 쓴 책 제목을 볼까요?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 끈기보다 끊기. 늦기 전에 더 늙기 전에. 책 쓰기는 애쓰기다. 공부는 망치다.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 니체는 나체다. 당신은 책과 눈이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박수 치셔도 돼요. 그는 이 시대의 스승입니다.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이기도 하지만 삶을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우리가 삶이 나태해지거나 살아가면서 의욕을 잃을 때 이분의 글을 보면 분연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독자가 하여금 그의 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자아를 인식하고 자기 실천을 통해 자기 창조, 자기 변화를 거쳐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자로 모험을 떠나도록 용기를 주는 이 시대의 참 스승입니다. 100번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우연한 기회에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생각지도 못한 깨우침을 얻었을 때 경험적 통찰력을 날선 언어로 벼리는 과정에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유 작가가 100호 책에서 말하는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코나투스가 없다는 말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이 살아있는 느낌을 독자 여러분들도 백보책에서 똑같이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분을 모셔볼까요? 네, 제가 삼행시를 할 텐데요. 여러분이 유형만으로 운을 떼어주세요. 시작! 유려한 언어의 마술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만인의 철학자 유형만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아이고 마술가라니. 아유 멋진 스피치. 땡큐 없어서. 아 대단해. 우리 이배도 대단해. 오늘의 주인공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대학교 유영만입니다. 네, 제가 50권 기념 출판기념회를 2019년도에 했을 때 여기 계시는 우리 스승님을 비롯해가지고 몇 분들을 축사를 모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축사를 안 하시고 강의를 시작하시잖아요. 저희 강의 시간이 30분 남았는데 오늘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 스승님을 비롯해가지고 저를 아시는 우리 선배님들, 인상의 멘토님들이 다 해주셔서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아쉬워하는 말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 100번 기념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면서 또 안에 인생을 많이 깨달았는데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이걸 준비하고 출판사 같이 협조를 하면서 준비를 해서 제가 100몇 분을 선정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다 단톡을 보냈습니다. 카톡을 보냈는데요. 첫 번째 이런 반응입니다. 즉각적으로 무조건 참석해야 흔들어주세요. 이런 분이 계시고요. 두 번째 분은 그날 다른 일정에서 조율을 해보겠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을 취하면서 책을 꼭 사서 기관회의는 참석하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안타깝게 해당하는 날짜에 다른 일정이 갑자기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이런 성취에 박수를 보낸다. 이런 분이 계시고요. 네 번째, 아까 이런 실수했습니다. 일정을 구했다. 하지만 아직 일정을 구했다. 여기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바로 제 지인 관계에서 떨어졌습니다. 레시피를 보고 아무런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떨어져 나왔고요. 자, 오늘 또 새로운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참석하지 못한다. 2, 3일 전이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오늘 연락 오시는 분이 한 3분 계십니다. 저는 이런 관계를 보면서 내가 찾는 자기는 다 갑자기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기는 내가 좋아하는 자기 있기고 내가 원하지 않는 자기 있기거든요. 여러분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모든 일정을 다 이루시고 제가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중요한 일과 소중한 일이 뭘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소중한 사람이 되려면 나부터 일단 소중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중요한 일을 다 이루시고 저와 같이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이 같이 보이신 소중한 분들 다 같이 박수 한번 나눠주시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류학자 던바가 여기 보시면요 5명부터 이렇게 1,500명까지 있는데 한 인간이 인생 동안 만나는 친구 관계를 간단하게 표시합니다. 5명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가족, 친척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명은 이제 여러분 1년 동안 전화 자주 하고 자주 만나는 가족의 아주 베리 클로즈한 친구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0명은 조금보다 친밀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친구 관계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150명이 100번 기념회 초대되는 사람입니다. 자, 150명의 들은 여러분을 위해 포함하고 박수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500명은 이제 명함을 기원했으나 누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1,500명은 이제 뭐 거의 기억이 안 나는 사람입니다. 저도 카톡에 약 15,000명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메리 클로즈한 친구는 제가 보기에 정확히 15명 내인 것 같고요. 50명. 그래서 오늘 제가 엄선해서 여기 150명 조금 안 되지만 초대를 했는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자기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오늘 또 이렇게 갑자기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같이 소중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멋있는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이렇게 모가지고 이렇게 각이 졌었는데 사람이 자꾸 만나면서 뭐가 나게 이렇게 둥글둥글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둥글둥글해져서 네모가 동그라미로 바뀌어서 사랑이 싹이 든다고 합니다. 저 남해에 가는 몽돌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원래 돌멩이 이렇게 모가 나고 사각형이고 마른 거였었는데 바닷물이 돌멩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수십 년 동안 모가 이렇게 뽀글뽀글해져가지고 몽돌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정말 돌멩이들이 이렇게 전부 같이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동그랗게. 자, 그래서 관계가 존재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제가 이렇게 된 거는 우리 스승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서 제가 그나마 이렇게 조금 성질이 더러웠던 사람인데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이 바뀌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누가 바꾸냐면 만나는 사람이 바꿉니다. 만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생기는 게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처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 주셨던 대로 제 인생의 스토리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 고향이 충북 음성인데요. 거기는 코로나 양성 반응이 잘 안 나오는데 제가 거기서 중학교 때까지 수렵, 어로, 채취, 농경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위대하신 스승님들 만나서 한양대학교 교육공학박사 교수가 되고 책 100권을 쓰기까지 정확한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불 다 꺼주시고요. 제가 동영상을 보고 다시 강의 시작하도록 유영만 교수가 특별한 것은 단순한 교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장 배경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모두가 초연적인 일들입니다.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후반부에 다시 편성하기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죠. 좀 더 할까요? 네. 자, 오늘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한 12시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생략하고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남은 시간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제목에 보시면 지금 점 보며 살아왔나요? 점을 연결해서 살아왔나요? 네. 저희 와이프가 가끔씩 점을 보러 가는데 저는 점 보는 여자를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점을 보지 말고 여러분이 살아왔던 점을 연결하면 운명이 바뀐다는 걸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직간접적인 경험을 다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렇게 여러분하고 만난 것도 점이고요. 책을 읽고 감동받은 것도 점이고 인생을 살면서도 누가 만나서 상처받은 것도 점이고 프로젝트 하다가 망한 것도 점입니다. 이 점을 연결하면 뭐가 될까요? 네, 이렇게 선이 됩니다. 저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여곡절 편한 남자가 인생의 곡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곡선을 연결하면 뭐가 될까요? 선을 연결하면 면. 네, 이렇게 저의 면상이 탄생합니다. 면. 자, 그래서 한 사람의 면모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까지 그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점을 연결하고 선을 연결하면 선이 그 사람의 면모를 저는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윌리엄 워즈워드라는 사람 이름은 정말 이름이 멋있지 않습니까? 단어가 가치가 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단어가 스팟 오브 타임이라고 해서 시간의 점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직간접적인 경험의 흔적을 다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는 커넥팅 더 다츠가 저 다츠가 윌리엄 워즈워드가 얘기하는 스팟 오브 타임의 스팟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점을 연결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참고로 스티브 잡스는 왜 일찍 죽었냐면요, 이름을 보니까 잡에 S 스트레스가 많이 걸려가지고 잡스 그래서 스트레스를 걸려서 많이 죽었다는 그런 소리 있습니다. 저만의 해석입니다. 근데 빌 게이츠는 빌이 돈이고 게이츠가 문이잖아요. 돈으로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많이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이 자니 캐시는 캐시 없이 죽었고요. 그리고 빈센트 반고는 센트가 됐어요. 빈센트. 그리고 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고독하게 흘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름이 유영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오래 사는 것도 이름을 잘 잡아왔습니다. 미국에 계신 우리 돌아가신 지도 교수님은 저는 항상 영맨으로 부르지 않고 정확하게 영만이라고 부릅니다. 영만으로 부르는 사람은 저희 지도 교수님 혼자 다 발음하기 어렵거든요. 자, 이렇게 점 보지 말고 점을 연결하세요. 점을 연결하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고 그 점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그런 소중한 경험을 할 거고 그 경험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코나투스를 찾게 될 겁니다. 자,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을 그냥 이렇게 한번 써놔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인생의 시기별로 이런 모든 책들이 저한테 많은 영감을 줬고 저런 책들이 저한테 점을 준 겁니다. 저런 점들을 연결하면 선이 되고 선이 연결되면 또 하나의 문장이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저는 포스트잇 광고보드를 하고 싶은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이렇게 모든 책에다가 저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저 포스트잇은 밑줄 친 문장이고요. 밑줄 친 문장들은 가급적 A4 용지에 정리를 해놓고 정리해놓은 문장들을 뒤섞어가지고 주말에 책을 한 권씩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제가 겪어오면서 만들었던 점들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1995년도에 제가 지식경제 시대 학습전직을 썼고요. 자, 끝에 보면 이제 코나투스를 썼는데 자, 이 맨 밑에를 보시면 밑에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해대사 때부터 저 코타키나바루 산에 올라가서 후지산까지 가고 사하라 사막 갔던 이런 경험이고요. 저 상단에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제가 읽었던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엮이면 경험과 개념이 융복합되면 새로운 지식이 잉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개념이고 하나는 경험인데 경험이 없거나 경험은 없는데 개념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저도 계시지만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 경험은 별로 없는데 개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의 정의가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수님이 쓰신 개론 책 읽고 막 눈물 흘리신 분 계세요? 개론. 이게 경험이 아니고 개념으로 생각되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는 개념은 없는데 이 체험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은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나투스는 두 가지가 맞추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야성과 지성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야생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A4용지 한 장도 안 되는 사각형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속 뭔가를 암기하고 지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이 없는 야성은 야만일 수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야생성이라고 하는 것이 창의력의 원동력인데 야성이 없이 지성만 계속 달고 닦으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가 몸으로 겪어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치유한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코나투스는 재미와 의미가 만나야 되는 거기 뭐가 생략됐네요. 네, 저렇게 뭔가 생략된 것도 가끔씩 있어야 여러분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제 강의는 재밌습니까? 네. 의미도 있습니까? 네. 이거 억지로 대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재미가 없는 의미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이고 의미가 없는 재미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재미있고 의미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지 않는 사자성어 중에 고진감래를 믿지 않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고생 끝에 통증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진 통례로 바꿨어요. 교통통자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가장 재미있고 행복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동영상에 보여드렸듯이 제가 보시는 성현이 모자와 노을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을 제가 남은 시간 동안 가장 행복하고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재밌으면 크게 웃어주시고 그러세요. 왜냐면 지금 웃을 날이 예측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제가 인생에 살아오면서 이렇게 겪었던 암과 삶과 일을 재미와 의미, 체험과 개념, 지성과 야성으로 엮었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이 오름이라는 소금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삶도 썩어버리고 일도 썩고 암도 썩습니다. 그러니까 생선이 오랫동안 썩지 않고 상온에서 보관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소금의 절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 소금이라는 것은 오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건, 사고가 정말 많았는데요. 여러분 사고와 사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고는 여러분이 기르는 개한테 물리면 사고 당한 건데 오늘 돌아가서 여러분이 기르는 반려견을 가서 물어버리세요. 그러면 사건이에요. 여러분 개를 물어보지 않았죠? 개를 물어본 다음에 그 입맛과 표정과 이런 그걸 자세히 기록하셔서 신문서에 기고하면 배에서 특별히 됩니다. 이렇게 개를 물어보는 사건이 있으면 세계 최초로 개를 물어보는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사연을 기반으로 이렇게 소유 체계가 중축이 되고요. 사고 당하면 이렇게 한자 사고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국 사건과 사고의 합작품인 것이고 이것이 많은 사람이 결국은 책상에서 배울 수 없는 지혜를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그런 유일한 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보다 인간 지성, 지식보다 지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식으로 지시하기보다 지혜로 지휘하려면 책상에서 개념적 지식도 많이 습득해야 되지만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102번째 책은 인공지능에 관한 책이 나옵니다. 101번째 책은 시집으로 출연한 겁니다. 시집 제목도 정했는데 알려드릴까요? 네, 인생이 시답지 않아서. 자, 제가 102번째 책을 쓰게 된 문제의식은 인공지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여러분 땀을 흘립니까? 아니요.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모든 데이터나 정보는 다 다른 사람 겁니다. 다른 사람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책을 쓰고자 하는 욕망이 없는 작가에게 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감탄하게 만들지만 감동시킬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감동은 땀의 선물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어마어마한 창작을 합니다. 감탄하게 만들지만 왠지 머리로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 진한 감동이 오지 않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땀을 흘려서 자기만의 서사, 내러티브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또 유머를 모릅니다. 여러분, 사과 10개 중에서 3개 먹으면 몇 개 남느냐고 GPT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7개 남는다고 그랬죠. 7개 남는 데는 빵 터지니까 여러분. 아니요. 근데 어떤 아이가 사과 10개 중에 3개 먹으면 몇 개 남는다니 손 들고 3개 남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먹는 게 남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빵 터졌잖아요. 왜 터졌냐면 기대를 망가뜨린 겁니다. unexpectedness는 인공지능은 절대로 기대를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논리적으로 답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논리는 갖고 있지만 그렇게 바보 짓을 할 수 없는 이 바보 짓이야말로 사람들과 유머를 일으키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책을 주말에 한 번씩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당신이 쓴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은 다음에 나올 책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책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열심히 쓰는 이유는 아까 이 사람님도 말씀을 주셨듯이 저는 책을 통해서 길을 아는 사람이고 저희 한양대학교가 저를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제게 인쇄를 많이는 아니지만 많은 그런 기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 꿈은 책 100번째 책은 원래 딱 100분만 초대해서 한 권에 한정본으로 100만 원짜리 책을 찍어서 1억을 모아가지고 우리 이사장님한테 기부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은지 모이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모셔서 이렇게 밥을 좀 사드리고 여기 밥값은 저희 후배인 신동필 대표 한번 일어서보세요. 네, 신동필 대표가 다 내는 건 아니고요. 아버지는 우리 김승남 회장님께서 결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김승남 회장님. 그러니까 맛있는 밥 드시고 책을 좀 사가세요. 네. 책을 사서 우리가 우리 출판사 통해가지고 기부하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책을 열심히 쓰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지만 제가 굉장히 지명도가 높아져서 자꾸 정치에 진출하자는 요구가 오는데 박근혜 정권 때도 여러 번 연락이 왔는데 정말 안 가기를 천만다행 갔으면 지금 동부 구치소에서 콩밥을 먹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청문회를 통과할 자신 없습니다. 제 책이 다 표절이라서 청문회 가면 걸립니다. 독창성이라는 김치자료인데 여기 피카소 형님도 훌륭한 예술가는 가까운 데서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멀리서 오신다 그랬거든요. 제가 또 표절 종목마저는 석사는 가까운 데서 베끼고 박사는 멀리서 오죠. 이것도 이렇게 표절하면 이율이든 티나게 겉모습만 베끼고 그러니까 이 뒤에 거는 피카소 형님 거니까 내버려두고 앞에 거를 계속 바꾸면 이게 주말에 티난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류 독자는 또 티나게 겉모습만 베끼고 이류 독자는 티 안 나게 원리를 붙이고 그러니까 모든 창작은 이전 작품의 표절입니다. 자, 표절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작가 우치다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지는 라디오의 결과가 아니라 근면의 성과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모르게 된 거는 매일 모르려고 노력을 거듭해가지고 이렇게 모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게으름의 선물이 아니라 근면의 성과예요. 자,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표절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표절합니다.
자, 책을 읽지 않는 습관은 나태의 결과가 아니라 근면의 성과다. 여러분들이 책을 안 읽는 거는 매일 오늘도 읽지 말아야지. 내일 읽지 말아야지. 이렇게 노력을 거듭해가지고 책을 읽지 않는 근면의 성과로 이렇게 노력을 책을 안 읽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또 한 번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는 습관은 나태의 결과가 아니라 근면의 성과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운동 안 했던 10가지 이상의 오늘 비가 오네. 내일부터 해야지.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나태의 성분이 아니라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한 문장을 잘만 메모하시면 이걸 가지고 책을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이게 표절입니다. 자, 스피노자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티카라는 책 만져보셨나요? 제가 읽어본 책 중에서 가장 나는 책입니다. 여기 문장에 첫 문장에 이 첫 문장의 사람들이 다 망가집니다. 근데 참고 이렇게 읽어보세요. 고전을 읽지 않으면 고전을 면치 못한다. 근데 이게 또 거꾸로 이렇게 바뀝니다. 고전만 읽다가 고전을 면치 못한다. 그런 스피노자의 에티카 읽다가 평생 인생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전보다는 해설서에 또 접근하시면 원전을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희망이 생겼습니다. 에티카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고귀한 것은 어렵고 드물다.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시나요, 여러분? 네. 그럼 이런 거 이렇게 표절해 보세요. 모든 성공은 어렵고 드물다. 여러분, 지금 자기계발서의 문제는 뭐냐면 마치 성공이 너무너무나 쉽다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하면 나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성공으로 들어가는 문은 굉장히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게 넓은 문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자기계발서를 계속 읽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연애 다 결혼서 PDF 파일 32만 원에 팔아먹잖아요. 그거 읽는다고 여자는 잘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성공을 싣고 빈발을 하는 게 지금 모든 자기계발서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자, 9시가 됐는데 마칠까요? 조금 더 할까요? 뭐예요? 이사님 어떻게 좀 더 할까요? 네, 그럼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혹시 여기 여성분들한테 질문 드려보세요. 명절 때 시댁에 갈 때 혹시 발걸음이 가벼운가요? 무거운가요? 우리 신은경이 사장님. 시댁이 없으세요? 잘못 보네요. 저희 서지현 작가님. 네, 무겁습니다. 무겁습니다. 박수 한번 더 주세요. 무겁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여행을 떠나기 전날 다리가 떨리나요? 심장이 뛰나요? 심장이 뛰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크게. 대답을 하는데 며칠 안 남았어요. 자,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는 다리가 떨리나요? 심장이 뛰나요? 다리가 떨려요. 심장이 뛰어요. 심장이 뛰는다는 거는 이제 우리 회사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자, 이분 매일 소풍 가는 기분으로 출근하신다. 예? 근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소풍 가는 기분으로 출근하시는 분 이분 혼자. 나머지는 다 다리 떠는 거예요. 몇 개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떨린다는 얘기는 코나투스가 떨어진다는 거고 심장이 뛴다는 건 코나투스가 증폭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에티카에서 스피노자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장 뛰는 일, 기쁨을 주는 정서를 주는 것은 더 늘리고 아픔과 슬픔을 주는 정서는 더 떨어뜨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명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회장님은 매일 소풍 가는 기분으로 출근하신다고 해서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했는데 신입사원한테 주인의식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주인을 의식하는 게 주인의식. 자, 여기 보시면 코나투스 왼쪽에는 마이너스가 있고 오른쪽에는 플러스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한테 기쁨을 주는 코나투스가 있고요, 슬픔을 주는 코나투스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앉아서 내 코나투스가 기쁨을 주는지 아픔을 주는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코나투스는 반드시 마주침의 산물입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 테이블에 같이 앉아 계신 분들 어떻게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밥맛이 있게 생겼는지. 밥맛이 있었습니까 오늘? 네. 코나투스가 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을 기반으로 자주 이렇게 모여서 서로 코나투스 기쁨의 에너지를 주고받는 게 저는 긍정의 정서를 주고받는 코나투스를 증진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왼쪽은 슬픔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여기 보시면 그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나하고 코나투스가 통할지 안 통할지 밥맛이 있을지 없을지를 한 3일 동안 분석해 본 다음에 알게 되나요? 아니면 직감적으로 알게 되나요?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코나투스가 감정을 기반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위대한 거는 서구 철학의 역사가 머리, 이성 중심의 철학이었었는데 이거를 뒤집은 겁니다.
저 골목길에 버려져 있는 몸을 갖고 와가지고 몸에 담겨 있는 욕망을 철학의 전면 탐구 대상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코나투스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망입니다. 근데 욕망은 이따가 나오지만요. 이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기회까지 못 갈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면 자, 여러분 욕구와 욕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와인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면 와인을 마시면 욕구는 그 시간 바로 충족됩니다. 그런데 저 와인을 마셨는데 더 좋은 와인을 마시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그러면 그 좋은 와인을 마시면 욕망이 충족될까요? 충족이 안 됩니다. 그거 마신 다음에 더 좋은 와인, 더 좋은 와인. 그러니까 코나투스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책을 쓰고 싶은 욕구가 있었으면 한두 번 쓰고 끝났습니다. 근데 이 100권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책을 쓰고 싶은 욕망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1번, 102번, 103번째까지 배하게 돼 있어요. 벌써.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욕망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욕망하는데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합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봉사다망하게 살다가 다 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능력입니다. 욕망을 충족시키려면 능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나투스는 욕망과 능력이 만나가지고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코나투스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엄청나게 다른 사람으로 변신을 거듭하는 겁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과거의 벽이라는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여기 Y는 AX라고 있습니다. 여기 A가 경험이고요. X가 뇌에 입력되는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A가 제로에 가까울 때 X가 계속 뇌에 입력되면 Y 값은 뭐가 될까요? 제로. 아니, 여기 A하고 X 사이 곱하기가 있는 건 아세요? 곱하기가 있으면 A가 제로면 X가 아무리 커도 Y가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여기 어느 분이 아기를 낳아본 상통 체험을 가지고 앞에 와서 열강을 해요. 남자 수강생을 대상으로. 그럼 남자 수강생들이 이 여성분이 아기 낳아본 집중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아무리 좋은 X 정보를 입력시켜도 남자분들이 열강하는 반응을 보여줄까요? 아니요. 반응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이 체험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시 굉장히 중요한 사실과 문제 경험인데 제가 이걸 표절해가지고 코나투스에다가 이렇게 약간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한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분모에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좋아도 분모에 있는 언어가 부실하거나 부족하거나 천박하면 Y값도 천박해진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E가 뭐냐? 경험입니다. experience. 경험이 제로일 때 R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reading, 하나는 relationship. 그러면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이 책을 엄청나게 읽으면 그걸 자기 걸로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틀이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경험이 없는데 인맥을 계속 구축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치맥보다 더 치명적인 인맥이 탄생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T가 thinking인데 생각이 놀랍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생각의 옷이거든요.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언어가 생각의 옷인데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언어가 부실하거나 언어가 틀에 박혀 있으면 Y도 또 틀에 박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 코나투스를 통해서 자기만의 일생 이론을 만들려면 이런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그냥 평범하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는 이 언어가 어떤 언어를 벼리는 데 따라서 엄청나게 다르게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코나투스를 쓰면서 여기 10가지 개념이 이렇게 비교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이렇게 인포그래피를 그려준 거는 우리 저기 이미경 대표님, 일본에서 인사 한번 하셔서 이런 거. 여기 오신 분들이 다 N분의 1에 기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남은 시간 동안 10가지 개념을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다 섞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삶의 위기는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경험을 하지 않고 체험을 반복합니다. 자, 경험과 체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체험은 단속적이고 그 다음에 체험은 계획적입니다. 그런데 경험은 우발적이고 연속적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교도소를 체험하러 갔습니다. 교도소 체험. 근데 여러분은 죄가 없어가지고 바로 나갔어요. 근데 저는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있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교도소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도소 체험을 한 사람하고 교도소 경험을 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몸에서 고생했던 흔적인 얼룩들이 전혀 다를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해병대 체험한 사람하고 해병대를 실제 경험한 사람하고 나와서 해병대 이야기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경험을 체험화시키면서 체험이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문제 두 번째 발생합니다. 자, 자기만의 일생 이유를 언제 탄생하냐면 경험은요, 중요한 거는 어제 경험했던 거를 반성한 다음에 내일은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 경험을 해야지. 그래서 경험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존 듀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경험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1차적 경험, 두 번째, 2차적 경험. 1차적 경험은 뭐냐면요, 오늘 여기 처음 딱 왔을 때 여러분 어떤 감탄사를 연발하셨나요? 우와. 그 다음에 죽인다. 감탄사가 죽인다는 말이 감탄사로 표현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요. 영어로 아예 다 이런 걸 죽는 건데.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2차적 경험이다. 이 어떤 장면을 봤을 때 내 몸을 직감적으로 와닿는 게 1차적 경험이고 수동적 경험인데, 자, 이게 이제 나의 경험으로 축적돼가지고 통찰이 일어나려면, 자, 그러면 여기 와서 와우라는 경험을 하는 1차 경험을 가지고 반성해보고 성찰해보는, 저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오늘 유영만 교수가 이 행사를 하는 데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나는 여기 왔을 때 여기서 무엇을 배워가야 될까? 이렇게 2차 경험을 통해서 성찰과 반성을 하면서 온전한 하나의 경험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 존 듀이가 얘기하는 하나의 경험인데, 이게 있어야 이제 정보를 가지고 계속 처음에 떠내려가지 않고 자기만의 인생 내러티브를 가지고 삶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정보는 특징이 뭐냐면요, 정보는 노골적입니다. 외람되지만 정보는 포르노입니다. 딱 결론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내러티브는 신비에 쌓여있고 베일에 쌓여있고 궁금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성공을 자꾸 배우려고 하고 익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제목에 이렇게 써놨죠. 성장 지도. 다른 사람의 성공 지도에는 나의 성장 지도가 없다. 제가 성공한 거를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주면, 제가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작업을 될 수 있을까요? 매뉴얼? 네. 매뉴얼을 찾는 사람들은 주로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이 매뉴얼을 찾습니다. 네. 그리고 성공은, 자, 여러분 그 장자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장자에 보면은 호적 이야기 나오잖아요. 호적. 매지어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족이 뼈와 살이 붙어 있는데, 자, 뼈와 살이 붙어 있는 이 사이를 이분이 호적이 칼로 9년 동안 뼈를 발라내는데, 살을, 이 칼이 아직도 처음에 썼던 칼날의 나라도 똑같아요. 왜 그럴까? 뼈에 한 번도 붙이지 않고 뼈와 살 사이를 교묘하게 빠져나간 거죠. 이런 거를 배울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뼈에 살을 발라내는 걸 매뉴얼로 만들어 본 대신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의 성공 스토리는 나한테 참고가 될 뿐이고, 성공했던 사람들의 모든 컨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탄생했던 텍스트는 저마다 의미가 다 다른 건데, 우리는 컨텍스트를 싹 지워버리고 마치 나처럼 하면 그대로 따라하면 성공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스타에 올라오는 모든 인사이트는 인스턴트다. 이렇게 올렸더니 인스타에서 3시간 후에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계정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진짜? 인스타를 정말 공격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바뀌려면요, 아웃사이트를 바꿔야 됩니다. 인사이트는 앉아서 생각하는 선물이 아닙니다. 어제와 다르게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날 것, 어제와 다르게 다른 사람과 부딪혀볼 것, 어제와 다른 책을 읽어볼 것, 이렇게 세 가지 지적, 체험적, 인간적 마주침이 바뀌어야 그때 깨우침이 생기면서 인사이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까지 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또 뭐냐? 크로스는 뭐냐면요, 24시간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이 주어진 스케줄에 압도당하는 시간인데, 카이로스는, 여러분 예전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첫 키스할 때 이 첫 키스하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거기 머물러 있으면 좋겠어요? 머물렀어요. 이 서지현 박사님한테 한번 박수 쳐주세요. 시간이 멈춰서서 그 시간을 붙잡아 놓고 나의 의미를 부여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 아웃사이트, 익힘, 서사, 경험 다 이렇게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하지 않고 다 정보에 떠내려가면서
다른 사람의 성공 모델에 중독되고 인사이트에 중독돼가지고 체력만 주목하면서 큰 로스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6번 몸에 언어는 생기지 않고 머리에 언어가 생기는 거죠. 자, 아주 쉽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엄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GPT야, 왜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엄마가 가슴이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이 GPT가 이렇게 벌벌 떨고 있어요. 저는 GPT를 골탕 먹이로 골탕 먹이는 질문을 던지기로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라왔어요. 혹시 뱃살과 비무장지대는 무슨 관계일까요? 이거 물어봤더니 GPT가 또 벌벌 떨더라고요. 뱃살은 상반신과 하반신에 걸쳐있는 무책임한 비무장지대다. 그러니까 GPT는 유추 능력에 치명적으로 약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과 붙여서 관계를 물어보면 잘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7번의 욕과 욕망을 말씀드린 거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성과는 높아졌으나 내가 성장하지 않는 허무한 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성장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목표 달성을 했으나 성취감을 못 느끼고 목표를 달성할수록 목숨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복사본과 원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원본으로 태어났죠. 여기 권민대표 가셨나요? 네, 자기다움이라는 책에도 저분이 저런 책을 썼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원본으로 태어났지만 죽을 때 복사본으로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자기 개발을 계속할수록 자기는 개발되지 않고 왜 개발 후발만 남을까? 그래서 이제 철학자 푸코가 얘기하는 대로 이제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없는 내가 되려면 기존의 자기 개발을 통해 가지고 도파민 급등해 가지고 다짐하고 결의하고 간절하게 하다가 이제 그 다음날 또 도파민이 감소되고 또 다른 책을 읽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감탄사 연갈증이 걸리고 행동을 안 하고 머리는 계속 복잡하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 뒤에 프롤로그 에필로그를 쭉 가서서 제가 이제 마지막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게 다 하려면 6시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책을 좀 자세히 점독해 보시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슬라이드를 전체 보기로 한 다음에 그렇지. 저 뒤로 4번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수술 의사가 세계 최고의 수술 의사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분이 수술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취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분은 수술 의사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을까요? 마취제가 없으면 수술 의사의 전문성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듯이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전문성은 여기 보시면 제가 책을 썼는데 자 여기 발전소는 뭐하고 관계 있을까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지 않으면 제가 책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발전소한테 매일 고마워해요. 그 책을 냈는데 우리 임태주 대표님이 책을 안 내주세요. 그래서 저도 책이 또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편집자하고 소통하고 잘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친척, 가족, 학문적 스승 이런 모든 사람들 이런 사회적 관계의 총체적인 저는 합작품이 한 사람이 책을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지런하고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오늘 날 이렇게 책을 열심히 쓰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100권의 책을 발표하는 것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책을 쓸 수 있도록 의무량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저희 노트북도 저한테 엄청난 기여를 하고 우리 송지훈 학과장이 노트북 좋은 거 사줘가지고 책도 100권 쓰게 됐고 노트북이 또 말을 안 들면 키보드가 말을 안 들면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책을 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샤워를 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포토들 보셨죠? 제가 1번부터 저 100번까지 쓰면서 사이사이에 여러분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제가 떠나면 여기다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여기 이름 없으신 분들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박수. 관객에게 답을 주는 영화는 극장에서 끝날 것이다. 하지만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는 영화는 상영이 끝났을 때 비로소 시작한다. 그 순간 영화는 관객의 머릿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네, 제가 또 표절 전문가입니다. 청중에게 답을 주는 강의는 강연장에서 끝날 것이다. 하지만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는 강의는 강연이 끝났을 때 비로소 시작한다. 그 순간 강의는 청중의 머릿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김종장 이사장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요. 이사장님 어떠다는 감사합니다. 네,
저기 세 분이 왼쪽에 저의 오른쪽 왼쪽인가요? 홍나 교수님 계시고 홍나 교수님, 오관 교수님 이분이 노관 교수 이미지가 잘 안 보이고요. 이분이 이제 홍나 교수님이고요. 그래서 홍나 교수님 덕분에 더 넓은 학문의 세계에 가서 교육공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감사드립니다. 네, 돌아가신 노관 박사님. 우리 김승남 회장님 늘 저를 찾아봐 주시고 공부해 주시고 그래서 김승남 회장님한테 다시 기쁘게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김인대 교수님 오셨나요? 잠깐 네, 제가 1학년 2학기 때부터 우리 당시 이사장님 연구실에서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저한테 많은 인생의 교훈도 주셨고 저한테 책을 읽는 독서의 방법을 알려주셨고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인문학적 사유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주신 김인대 교수님한테 이 중요한 시기에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00번째 책을 내주신 우리 임태조 대표님한테 깊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책을 미치도록 쓸 수 있도록 방치해 주신 우리 지장한테 고맙습니다. 아이고들 신동필 다시 한번 고맙고요. 이 행사를 정말 진행하는데 우리 대학원 제자들이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우리 제자들 어디 있나요? 네, 저 뒤에 우리 박수 한번. 오늘 행사를 하면서 정말 인생에 많은 것도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는 절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멋져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연락이 없다가 오후부터 또 한두 번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은 소중한 일을 가시라고 하고요. 저 안에 저 명차 저것도 엄청나게 받았고 여기 네임태그 뭐 이거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텐데 제가 나중에 뒷부장께서 맛있는 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준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들어도 유영만 교수의 강연은 살아있습니다. 체험에서 비롯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날의 강연 그 자체로도 훌륭했지만은 준비 과정이나 또 참석했던 그 면면들 그리고 그분들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모두 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하이라이트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호나투스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호나투스 색깔을 맞춰가지고 오니까 제가 그냥 주인공이 된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나와서 교수님과 함께 케이크 커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주변들께서 축하 케이크 커팅을 합니다. 바인그룹의 김영철 회장도 보이고 윤은기 원장님도 보이고 송준 메가스터디 회장님도 보이고 오늘의 유영만 교수를 키운 한양대학교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KBS 아나운서 신은경 씨도 보이고 장수돌 침대의 최청한 회장님도 보이고 박영실 서비스 아카데미 원장님도 보이고 송은영 원장님도 보이고 많은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를 먹으면 머릿속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책 내용이. 하나, 둘, 셋 하면은 케이크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상황이네. 큰 박수로 같이 보내주세요. 호나투스 100번째 책이 출간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장수 돌심대 회장님, 신은경님, 또 우리 경일기 회장님. 첫 번째 건배사를 하게 돼서 어떻게? 네네. 저희 메가스터디 회장께서 축사를 하십니다. 경쟁적인 18년간 저희 메가스터디 사회이사님으로 공직하셨고 최근에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그 사회이사를 두 번 연임하고 결사까지 3번까지 못하는 규정에 의해서 이제 21년에 그만두셨는데 저희 비즈니스 자체가 교육공학에 기반하고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말 여러 가지로 회사에 많이 도움 주셨고
또 그동안 제가 대접한 것이 너무 부족한데 오늘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면서 미안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경배사는 제가 코라 하면 여러분들은 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겠습니다. 코라! 감사합니다. 내빈 축사가 이어집니다. 한 분 한 분 오늘의 유형만이 있기까지 그를 음으로 양으로 도왔던 분들의 축사입니다. 수장대상 최고 경영자 과정 코스를 이수할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라는 책을 읽고 너무 제가 임프레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책을 당시 이제 코칭 멘토였던 고현숙 교수한테 이런 분위기 낀다고 얘기하니까 잘 하신다고 해서 소개를 해줘서 지금까지 이렇게 가끔 뵈면서 제자들도 책을 쓰면서 1년 동안 낑낑거려본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100권을 쓴다는 것, 또 책을 하나 읽을 때마다 교수님의 연세도 저하고 좀 크게 차이가 안 나고 그런데 그 소통을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은 부분을 제가 본받고 존경하는 그런 교수님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참석을 하긴 했을 때 제가 이제 참 존경하는 분으로서 크게 도움을 드려서 작성된 사행시를 제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행시. 예, 감사합니다. 모두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 기쁨을 배가시키고 나를 보존하고 확장하려는 능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며 투혼을 발휘하여 나에게 슬픔을 주는 관계는 거부함으로써 스타일과 컬러를 자기답게 완성해 나가는 욕망의 물줄기. 유영만 교수와 여러분, 네, 자, 두 분의 건배사가 오늘 식사 시간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7시 정도. 이 장소 괜찮죠? 여기. 이 장소 괜찮죠? 명함 드릴게요. 예, 제가 여기 올해 한 10년 근무를 했었잖아요. 여기서? 네, 이 호텔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처음부터 하라 그러면 말을 뭐라고 해. 그렇지. 갑자기 무슨 그래도 얘기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해야지. 정말. 그래도 워낙 순발력이 있어서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그랜드 마스터 서울 폴맨 호텔 19층을 아주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리노베이션 아주 잘했어요. 손님들이 많이 칭찬합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호텔 음식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못 갔어요. 아이, 오케이. 가족 모임이 있어서. 출판이 그냥 음악회 안 했어. 영상 보니까 굉장히 잘하셨대요. 재밌게 했어요. 아이고, 산막이를 못 가고 제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산막이라고 가야죠. 근데 저희 합창단에 한번 관심 한번 기울여 주세요. 예. 저희 청춘 합창단 남자 저격 청춘 합창단. 내가 노인회에 네네. 그래서 내 말씀 들었어. 월 300씩 지원하고 있잖아, 그게. 우리 합창단은요. 지금 세계적인 합창단이 됐어요. 글쎄, 그건 제가 네. 다 알죠. 거기 네네네. 그다음에 이번에 작년에 대통령상 받았고 7월 10일 날 뉴질랜드 전 16개국 순회 공연합니다. 제가 따로 한번 찾아뵐게요. 네네. 그래서 내가 네. 이 노인회, 내가 이제 상금부회장을 했는데 맞아요. 그 노인회에 이제 사람들이 그 노인이 됐어도 뭐랄까 도전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금난세시를 찾아갔지. 예.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서 자기 그 소속돼 있는 성남 네. 거기에 이제 지휘자를 시켜줘서 맞아요. 이제 모집을 해서 우리는 그 설 자리가 거의 없어요, 노인회는. 그래도 뭔가 좀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제 10월 달까지가 임기가 만료예요. 거기 이제 다시 세장이 뽑히니까 아, 예, 예. 그때까지는 어쨌든 네네. 네네. 있어요? 제가 지원한 대로 와서 그럼요. 우리 여기 있다가 가신 분이 몇 분 계시고, 지금 또 그 양쪽 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제가 말씀 듣고 있습니다. 네. 첫사랑이가 그런 일도 안 아, 훌륭한 일이죠. 네네. 제가 따로 한번 찾아뵐게요. 그러면 세계 최초의 초연 AI가 작곡한 유영만 교수의 노래입니다. 시절에는 자연이 아버지였다. 나는 상처에서 마음껏 뛰어놀던 아이. 하지만 20살 청춘은 회색빛 용접고 마음의 부지를 도시 공부도 해봤지만 책을 불사르며 깨달았어. 내가 갈 길은 문장을 건축하는 문장 건축 노동자.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무대는 바이올린 하나로 마음을 훔치는 박은주 씨의 무대입니다.
인연으로 교수님 알게 되었는데 늘 디테일한 영감을 주셔서 항상 성장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서 오늘 혹시 누가 될까 봐 어떤 곡을 해야 될지 몰라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괜찮았나요? 너무 좋았어요. 앵커는 안 나왔지만 요즘 유행하는 뭘 할까 하다가 요 곡이 제일 어울릴 것 같아요. 달기 달고 하는 오늘 비싼 음식 드시고 계시니까 방향된 바이올린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죠? 감사합니다. 바이올린 소리 좀 올려주세요. 초대받게 정말 영광이고요. 오늘 제가 저도 어떤 곡을 부를까 고민하다가 100번째 책이 출판 기념이지만 오늘 첫사랑과 또 이태리 깐촌의 일맞춤이라는 노래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원래 더 잘 부르는데 마침 감기여서 좀 링거를 안고 지금 왔거든요. 좀 실수가 있더라도 잘 부탁드려요. 네. 모두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고 제가 몇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잠시 또 우리 PD님의 주문을 PD도 하시고 진행도 하시고 여러 가지 건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너무 좋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축사를 했는데 먼저 이 한양대학교의 교육공학과를 김종미안 이사장님과 함께 만든 분입니다. 허은나 체리 송도국제학교 고문을 위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십시오. 정말 요즘 체류익 송도국제학교도 명문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허은나 고문님께서 이렇게 먼저 나와서 축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억도 많고 그래서 혹시 내가 막 기분을 내서 얘기하다 보면 삼천포로 빠지고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종량 이사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허은남입니다. 오늘 저의 자랑스러운 제자죠. 자랑스러운 제자 우리 이용만 교수의 100번째 책 출간을 축하하기 위해서 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자리에 사실 2009년도에 50권 책 발간했을 때 같이 했었는데 언제 15년이 흘러버렸어요. 참 요즘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30권이라고 하는, 아니 많이 혼나네요. 50권을 더 해서 오늘 100권을 채우는 이런 어마어마한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요. 정말 제가 직접 가르친 스승으로서 제가 믿기가 어려운 정말 대단한 위협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100권을 30년 만에 이제 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나 노력하고 너무나 부지런하고 사실 이런 표현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유영만이라고 하는 그 한 인물, 인간, 그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아마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아는 유영만 교수는 그 학창 시절에 아주 그 집요하게 파고드는 탐구심,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만의 삶 체제를 갖다가 구축하기 위해서 집착에 가까운 집념이, 저는 그때 굉장히 집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집착에 가까운 그런 집념, 그리고 기존의 모든 개념들을 남다르게 해석하는 자기만의 그런 안목, 이런 독특한 사유 능력이 오늘 이렇게 100권이라고 하는, 저는 다른 어떤 작가도 그런 기억을 달성했다는 아직 기억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우리 대단한 이영만 교사 박수 한번. 어린 시절, 자기가 좀 불운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불운한 어린 시절을 뛰어넘어서 남이 가지 않은 독특한 세계, 그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때만 해도 저희 학교에 아까 김종영 총장님이 늙은 학생이 그때 왔더라 그랬는데, 그렇게 온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제 눈에 띄었고, 저는 조금 더 저 학생에게 넓은 세계에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박사학위 지도 교수이고 또 먼 타국에서도 그랬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벌써 일생의 엄청난 저의 스승이었던 닥터 몰간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교수십니다. 그분에게 편지 한 장을 써서 부탁을 했습니다. 유영만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정말 성실하고 뛰어난 능력이고 내가 장담컨대 정말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그의 생활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완전한 전액 장학금을 주어서 이 학생을 훌륭한 박사로 만들어 달라. 닥터 몰간 두말할 것 없이 예스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삶의 은사였고, 함께 우리 이용만 교수에게도 정말 너무나 따뜻하고 인간적이고 훌륭한 교육자이신 닥터 몰간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무사히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끝마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유영만 학생, 그 당시 유영만 군, 유영만 제자에게 좀 더 넓은 그 학문의 세계로 이끌어준 그런 선생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도 얘는 갔다 와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다 생략하고, 얘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저한테는 얘입니다. 얘는 정말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학자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감, 저는 틀지 않고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이러한 엄청난 업적과 이러한 뭐랄까요, 제가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이런 정도로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내가 평생에 정말 잘한 거는 영광과 같은 영광풀과 같이 훌륭한 많은 제자, 여기 사실 제 제자면서도 지금 교수도 하고 뭐 굉장히 출세한 제자들이 여기 많이 와서 있습니다. 네, 일일이 제가 말을 못하겠지만 그런 제자들을 길러낸 이런 가르치는 교육에 몸담았다는 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잘한 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요 100권의 책 중에서 가장 마음으로 읽고 my favorite 책은 어느 거냐면 제가 좀 가깝지만 내가 요새 참 이렇게 기억력을 좀 그래가 적어왔어요. 늦기 전에 더 늙기 전에 바로 금년 초에 나온 책인데요. 내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그 책을 받자마자 참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건 아마 이 교수가 그 이반 일치 그리고 김훈 작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평생의 이런 감동, 깨달음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동반자인 자전거를 만나서 자기가 국토종단을 하면서 온주라고 썼던가요? 완주가 아니라 온주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주 멋지고 스피디하고 아름다운 차를 타고 달렸다면 죄송합니다. 달렸다면 놓쳤을 큰 많은 것들 자연도 되고 사람도 되고 어려운 역경 그 많은 것들 하나하나에서 자기가 정말 철저하게 자신의 몸으로 부딪혀서 그렇게 얻은 통찰력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써내서 말하자면 또 저한테 이렇게 생각이 속도보다는 방향, 가속보다는 멈춤 그게 더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소중한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했다. 그런 등등등등 제가 읽으면서 공감을 하고 사실 이 99번째 책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 99번째 책에 비로소 제가 진정으로 성숙한 인간 유영만을 만났다.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네, 우리 유 교수는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아주 단단한 내면의 힘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진정한 자존적인 그리고 주도적이고 자유스러운 한 인간으로 서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30년 후에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저는 글쎄요, 제 기대는 이렇게 부단한 채찍질에서 조금 벗어나서 큰 숨을 내쉬고 쉼표, 인생에는 쉼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 나이가 지금 그런 나이가 됐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좀 더 평화롭게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유영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개인 업적 크게 박수 보내고 싶고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직관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분,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정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것만을 만든 안사람 그 기회는 아니고요. 교육공학과 제자들 어디 있어요? 다 들어왔어요? 네. 제가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 재직 시절에 방에 들어가고 클래스룸에 들어가면요 늘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잘못 배웠구나. 청출어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단어는 나를 짓밟고 넘어가라. 그러지 않으면 돌아오지 말아라. 제가 그 얘기를 늘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청출어람이 된 친구가 바로 영망군이에요. 영망이 화이팅! 화이팅! 대한민국에서 사법대학에서 교육공학과를 1983년에 창설을 했어요. 누가 했냐? 허은하 교수님. 허은하 교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오늘날의 영망군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 영망군은 없습니다. 정말 허은하 교수님 늘 잊지 않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제가 교육공학과에 왔습니다.
1984년. 1984년에 한 늙은 학생이 하나 들어왔어. 신입생으로. 그게 유영만이야. 영만군은 참 눈물 나올 그 얘기. 일찍이 부모를 양이분을 여기시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먼저 업을 찾기 위해서 어딜 가요? 예, 한전이 운영하는 수도 공고를 갑니다. 거기서 영적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한전에서 소개한, 그리고 업체에 들어갔어요. 그걸 뭐 바뀔 건 없습니다만 거기서 2년간 또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늙은 학생으로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공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게 신입 때 시절인 걸로 기억합니다. 늙은 학생이 왔는데 의젓하고, 그러니까 나는 다른 학생들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젓했어요. 그리고 지가 혼자 삶을 다 짊어진 것 같은 그런 늙은 학생이고 어른스러웠고, 그래서 4년 동안 과대표를 4년 동안 혼자 했어요. 네. 뭐 놀라운 거 아니야. 그냥 과대표를 하니까 화가 조용해지고, 그리고 조금 잘난 척하고 까분 애들 있잖아. 그런 거 다 이렇게 쥐어받고 하여튼 학과가 너무 평화스럽고 아주 소피스티케이트하고 멋있는 과가 됐어요. 그게 다 영만군의 지혜와 운동, 그리고 리더십. 아니, 리더십에 꼭 들어가요. 그거가 늙은 리더십. 그리고 젊은 아이들 케어. 이게 아주 그때 수고만. 허은하 교수 기억나시죠? 과를 운영하는데 저희들은 아주 우리 과 교수님이 굉장히 편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영만군의 리더십은 그 당시에 저희가 경험을 했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PhD 허은하 교수가 아니고 또 이것이 운명이 결정이 안 됐어요. 그것도. 허은하 교수님이 우리 영만군의 페이트, 운명의 선장 노릇을 참 해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어디 갔느냐? 삼성인력개발원에 취업을 합니다. 먼저 삼성인력개발원에서 만난 한양대학교 현재 교수입니다. 누가? 송영수 상무를 만나요. 그때 상무였어? 송 교수 상무였어 그때? 응? 그때 과장이었지? 부장? 네. 과장이 그랬어요. 그때 유영만 군은 어디 좀 계급이 뭐였어요? 과장 그 위에 있었나? 그래서 삼성인력개발에서 또 리더십 사회 경험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동대학교에서 스카우트 됐어. 안동대학의 교육공학과에 가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그때 허은하 교수하고 저하고 의논을 했죠. 이제 배울 거 다 배우고 하산해도 좋다. 모교로 와라.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유영만 교수는 한양대학교의 테니어 교수가 됩니다. 이게 한양대학교와 인연, 우리 허은하 교수와 저와의 인연이 여기까지 역사적 스토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에드워드 어네스트 헨리 시인의 인빅터스라는 시 아시죠? 네, 유명한 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유영만 교수가 삶을 살아왔던 그 문구가 거기에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 보면은 Captain of Fate, 자기 운명이 I am the Captain of Fate, 자기 운명의 주인이었습니다. Master of Soul, 자기 영혼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유영만 박사는, 유영만 교수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100권의 책을 썼어요. 100권의 책. 2009년에 워커힐에서 50권, 그때 제가 또 축사 불화를 한번 친 거를 기억이 나는데 그때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때가 2009년이에요. 벌써 세월이 되었어요.
30년 동안 100권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0년 동안 100권이에요. 1년에 몇 권? 3권. 3.3권이야. 1년에 3.3권 써본 사람 손 들어. 나도 이거 좀 되는데 책 그렇게 못 써요. 그러면 책을 쓰기 위해서는 자기가 엄청난 노력하고 부지런한데 자기가 컨텐츠가 많아야 돼. 컨텐츠가 많으려면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먼저 책을 무진장 깨달아야 돼. 섭렵하지 않으면 그 컨텐츠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지식 생태학자 유영만 교수의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세상을 더욱더 만들어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해 주십시오. 약속하겠어요? 앞으로 영광군 유영만 교수, 유영만 박사 앞으로 어떻게 당신 비전이 뭐예요? 저서에 관련된 어떻게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쓴답니다. 네, 여러분 많이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본인이 책을 100권 내면 인세 엄청나게 벌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세를 혼자 먹지 않아요. 학교에다 또 기부를 해요. 후배들을 위해서. 얼마나 또 멋진 친구예요. 내가 발전기금 내서 뭐 이렇게 착하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뭐니 해도 돈이지 뭐. 근데 발전기금 아무나 내는 거 아니에요. 기부하는 거. 자기의 깊은 뜻이 있었어. 청출하람이 돼서 자기가 얻은 지식과 그리고 역량을 남과 같이 나누었다. 얼마나 멋진 21세기 살아가는 크나큰 멋진 친구였어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한테는 항상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여기서 뭐 얘야 유영만 뭐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좀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한 분의 축사를 더 듣겠는데 이제 다음에 오실 축사는 한 1분 정도씩 짧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길어지시면 이제 유 교수님이 마지막에 대답을 못하십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축사를 하실 분 자코리아를 창립하시고 현재는 좋은 시스템 그룹의 명예회장직을 맡고 계신 CU 회장님이시네요. 김승남 좋은 시스템 회장님. 네,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김승남 회장님 수고하시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날인데 목이 잠기시기 위해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총장님 말씀하신 걸 생략하고 영적공이라든지 고난을 극복하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멋진 교수가 됐다는 그런 생각하고 한 22년 전에 제가 여기 김영철 회장님, 안나성 이사님 다 이렇게 몇 사람이서 이 대학생들 아이를 끝난 다음에 역동적인 미래를 갖게 하기 위해서 미래 준비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난 우리 유영만 교수, 김영철 회장님 다 굴지의 회사를 지금 내주셨죠. 100권의 책을 내주셨어요. 그때 미래 준비했던 그 스승들이 지금 다 잘 됐어요. 학생들도 다 잘 되고 정말 세상을 밝게 변화시키자 하는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좋은 스승과 좋은 학생들이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에 훌륭한 리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 정말 세상에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나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영만 교수가 김용장 이사장님, 또나 총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훌륭하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멋진 교수가 되고 학자가 되고 지식 생태학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영만 교수님께 한 가지만 딱 부탁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배고픈 세대에서
오늘 먹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됐는데 사회 가치관이 많이 무너지고 또 교육이 우리나라의 큰 아주 소중한 그 개혁해야 할 이런 분야가 됐습니다. 유영원 교수께서 지금 아까 책도 더 많이 쓰시고 하신다는데 정말 우리나라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런 일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넉넉한 사람, 마음 따뜻한 사람, 져줄 수 있는 사람,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자기를 희생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사회를 정말 아름답게 가꾸는 이런 마음 따뜻한 청년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주는데 유영원 교수님 꼭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적극 성원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유영원 교수께서 꿈꾸는 미래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 유영원 교수, 우리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보물 같은 분인데 세계가 사랑하는 이런 멋있는 그 스승으로 이렇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이런 게임 체인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영만 교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콜라보 브라보라는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협업 시스템을 요즘 구축해가고 계시는 전 국가인재개발원 원장이자 한국협업협회 윤은기 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윤은기 원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엄청난 행사가 이렇게 진행될 줄 몰랐습니다. 유영만 교수를 그랬더니 나중에 군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유영만 교수가 갑자기 젊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오늘 저는 또 평생 저도 교육 쪽에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의미를 몇 가지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짤막하게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식인에게 책을 하나 낸다는 것은 자식을 출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권을 냈다는 것은 지식의 자식을 100명을 출산한 겁니다. 자, 그럼 출산할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고민, 그 다음에 불안감, 그리고 산고를 겪게 되는데, 저도 책을 20억을 썼습니다만 그거 쓰느라고 질이 다 빠졌는데 어떻게 100권을 쓸 수가 있나 이 생각을 하면 정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책을 쓰면서 와이프한테 피해를 많이 끼쳤는데 그게 뭐냐면 글 쓸 때는 가까이 오지 마, 서재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해서 사실 가정에 좀 소홀히한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100권을 썼으니 가정생활 제대로 했겠나. 자, 우선 유영만 교수님 사모님한테 큰 박수를 보내서 선물해드립니다. 앞으로 책 쓰시더라도 옆에 앉아서 같이 쓰세요. 자, 이 원래 학문이 오랫동안 세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벽이 견고했습니다. 특히 대학교는 우리 학과, 우리 전공 건드리지 마, 이렇게 완전히 세분화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돼 있었죠. 근데 지금은 지식 생태학, 융복학, 컬래버레이션 이게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 역할을 교수들이 너무 완고하고 조직적일 시절에 못했습니다. 이걸 누가 했느냐면 이미 좀 선구자적인 언론인,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소설가, 문인, 예술인 이런 분들이 사실은 융복학의 세계를 열어간 거죠. 자, 그러다가 교수 중에는 널리 알려지고 우리가 다 공감한 분은 바로 저는 이어령 교수님이 아닌가 싶어요. 이어령 교수님은 처음에 문학으로 시작을 했지만 언어학, 기호학, 비교문학, 그리고 비교문명론, 동서양,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지로그라는 디지털 플러스 아날로그의 융합 이런 걸 해왔는데, 저는 이어령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고 또 자문을 많이 받고 또 학교에 있을 때나 공무원 개원장 할 때 자문을 구하했는데, 제가 유영만 교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뭐냐면 드디어 이제 계보가 제대로 이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영광 교수님이 삼성인재 개발원에서 낸 책 중에 제가 첫 번째 주목한 게 뭐냐면 학습 조직론의 주장인데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학습 가능한 발전하고 성장한다.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유영만 교수의 오래를 익힌 실질적인 내조자 부인이십니다. 저거 꼭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2007년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3주 정도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24시간 곱하기 3주를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가장 오래 붙어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이게 그렇게 행복했었는지 아닌지는 잠깐 정도인 것 같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놀라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고 또 즐겁기도 했죠. 여기 초대받으신 분들이 정말 제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자그마치 100권의 책을 낸 저자를 만나는 산모의 고통이 이렇게 크거든요. 아직 교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그냥 올라오지는 않으십니다. 100권의 책을 쓰기까지 어떤 고뇌와 어떤 사유의 시간이 있었는지 들어보는 시간, 특별히 에코테인먼트 코리아의 이수경 회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그 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100권 출간 기념일에 오신 분들의 얼굴을 좀 한 사진에 담고 싶어서 잠시 이 자리에서 촬영을 한 컷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아주 멋지고 그리고 아주 감동적인 강연이었습니다. 잠깐만.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대욱 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